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검찰은 이재명을 위증교사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왜 위증교사를 갖다가 나중에 하고 지난 12일 백현동 먼저 기소를 했는가, 또 왜 검찰은 백현동 건을 갖다 기소하면서 자, 이것을 대장동, 기존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대장동 위례와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나? 검찰의 묘수, 검찰의 그야말로 머리싸움, 이재명과의 머리싸움에서의 이른바 한수, 뛰어남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사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묘수가 빛나는 백현동 대장동 병합 신청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2일 검찰은 이재명을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법원에다가 기존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병합 요청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피고인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발생한 사건이다. 둘째, 개발업자, 브로커 등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몰아준,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나 백현동이나 범죄 구조가 유사하다. 셋째는 피고인들이 동일하다 하는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초 지난 9월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보면은 당시 판사가 영장실질심사하면서 위증교사는 그야말로 검찰의 소명이 확실하게 소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직접적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만, 검찰은 먼저 백현동을 기소했고, 더욱이 백현동과 지금 기존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위례 대장동 사건과 병합 심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의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병합 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 준비 기일은 6개월 정도 단축되고, 단축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심리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기존에만 벌써 20만 권이라는 거, 20만 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20만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백현동까지 가면 30만 쪽, 40만 쪽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장기 재판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것이 1년 끌지 2년 끌지 3년 끌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왜 백현동을 먼저 기소하면서 백현동을 갖다가 대장동과 위례하고 묶어버리느냐.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딱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이미 딱 떨어진다, 한마디로 소명이 되었다라고 판사가 판단할 정도로, 흔한 이야기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할 그야말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해버리면 이재명 측 변호사들은 반드시 꼼수를 쓸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직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 피고가 그렇게 매주 법원에 나가긴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서 위증교사와 예를 들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를 갖다가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이제 신의 한 수, 그러니까 필살기인 필살의 카드인 위증교사, 이 부분이 엉켜버리는 겁니다. 즉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위증교사를 갖다 살려두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지책을 쓴 거죠. 먼저 백현동을 갖다 기소하고 그 백현동을 갖다가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위증교사를 갖다 조만간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면 피고, 즉 이재명 측에서도 이거까지 묶어주세요라고는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하나만 갖고 재판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위증교사라는 거 뭐 여러분 내용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18년 경기지사 된 직후에 이재명이 본인이 과거 검사 사칭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김병량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을 갖다가 회유 또 위증을 갖다 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미 녹취가 다 나왔습니다. 김진성은 난 잘 모르겠다, 그 자리 없어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냥 그렇게 들은 것으로 좀 해줘 라고 법정에 나와서 김진성이 위증하도록 교사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검찰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거 이재명과 김진성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분명히 보면 저 그런 거 그 자리에 없으면 몰라요. 이 사람아 그거 좀 들은 거. 그리고 김진성에게는 어쨌든 나중에 김인석과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또 이른바 거기서 많은 뭐 어떤 금전적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유혹함으로써 김진성을 갖다가 법정에 나와서 위증하게 만들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미국 같으면 이거 완전히 사법 방해죄로 흔한 얘기로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죄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이 위증교사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유야 무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백현동을 먼저 기소하고 백현동을 갖다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장동 위례하고 백현동과 묶어서, 피고도 갖고 피고가 또 피고인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한 일이고, 이것이 이른바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에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와 같은 불법적 혜택을 갖다가 몰아주는 범죄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병합 심리해 주세요라고 꽉 묶어버림으로써 검찰이 갖고 있는 정말 필살의 카드, 이거는 딱 떨어진다. 이거는 뭐 흔한 이야기로 유죄 나올 확률이 99.9999999%다 라는 이른바 위증교사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도록 요 알토란 같은 바로 위증교사 혐의를 갖다가 살려두기 위해서 나름 검찰도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쓴 겁니다. 자, 만약에 소명이 되었다라는 위증교사를 갖다가 먼저 기소했을 경우 이놈을 갖다가 바로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해 주세요 하고 묶어버리는 순간 이 날카로운 정말 핵폭탄 같은 위증교사 혐의가 다른 사건하고 엉켜버려갖고 빛을 잃어버릴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백현동을 먼저 기소하고 또 대장동 위례와 묶음으로써 위증교사 부분을 갖다가 오롯이 살려놓음으로써 이재명을 빠른 시일 내 잘하면 총선 전이라도 최소한 1심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나름 머리를 엄청 쓴 것이죠. 즉 이번에 이 백현동 선기소 병합심리 요청은 그야말로 검찰 입장에서는 저 이재명과 이재명 측 변호인들과 머리 싸움에서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삿발을 틀어쥔 그런 결과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이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지금 흔한 얘기로 오금이 상당히 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들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